건물 가격 생각보다 잘 안 깎입니다. 이사님, 이거 깎을 수 있나요? 돈 없다 그러면은 봐주나요?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깎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깎일 구조가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기분 나쁘다고 싸지는 것도 아니고 저 돈 없다고 한다고 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딩 중개하면서 몸으로 느낀 진짜로 가격이 깎이는 매물의 3가지 조건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3가지만 보셔도 이건 협상 되겠다, 이건 말도 꺼내면 안 되겠다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특히 마지막에 급한 물건 잡는 포인트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매도자의 사정입니다. 건물 가격은 결국 얼마에 팔고 싶냐 보다 언제까지 팔아야 하냐에 더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가 코앞이거나 회사 자금 때문에 현금이 묶였거나 대출이 많아서 이자에 숨이 찬 상태면은 아마 이 매도인분의 마음은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정리하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항상 매도자분께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이 건물 왜 파시는 건가요? 이 한 문장에 협상의 7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냥 시세 한번 보려고요. 안 팔리면은 그냥 가지고 가죠 하는 매도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매도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절대로 안 깎아 줍니다. 그래서 뭔가 감으로 한번 질러본다가 아니라 매도 이유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협상의 시작입니다. 매도자의 사정이 급하다 이꼴 내가 합리적인 근거만 들이밀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 이미 판이 갈립니다. 두 번째, 시장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매수자 우위인지 아니면 매도자 우위인지 보는 겁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기압이 높냐 낮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가 잘 되고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은 그건 매도자 기압이 높은 시기입니다. 아마 이런 때는 높은 확률로 조금 깎아주시면,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 자체로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매도자는 안 팔려도 상관없다 모드가 훨씬 더 많고, 근데 반대로 좀 거래가 이렇게 끊기고 금리가 높고 뉴스에서 부동산이 위축됐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은 이게 바로 매수자 기압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원래 이제 제시한 금액의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의외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깎아주세요 하면은 안 되고요. 지금의 거래량, 그 다음에 인근 시세, 그 다음에 공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시장 기압이 낮을 때가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웃는다. 세 번째는 건물 자체의 약점입니다. 공실이 많다, 그리고 세입자가 자주 바뀐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런 매물을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매수자분들이 뒤로 좀 빠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진짜 협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실이 많으면은 매도자는 지금 이 건물에서 수익이 사실상 안 나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면은 보유세, 이자, 그 다음에 관리비만 나가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이제 불안정하다. 이거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이 걱정을 매도자가 같이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건물이 낡아서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걸 내가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에서 협상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물주님 또는 대표님, 건물 상태랑
공실 상황을 감안하면은 보수 비용이랑 임대 안정시키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매수자가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가격을 땡땡억 정도 조정해 주시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그냥 사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점을 그러니까 건물주가 떠안는 대신에 가격을 그만큼 미리 반영해서 달라는 구조니까요. 약점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협상의 근거로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론 같았다면은 이제 진짜 현장에서 제가 보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의 말투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 드릴 것 같아요. 매도자분이 빠르게 매각을 원하신다. 또는 어떠한 제안이든 주시면은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또는 가격은 조금 얘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가격 조정 가능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매도자분이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다고 하시네요. 매도자분이 금액에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던 제안도 다 거절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오늘 협상 얘기 꺼내지 마라에 가깝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감정으로 흥정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과 논리 그리고 분위기로 굴러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 가격 진짜 깎을 수 있느냐? 답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깎입니다. 첫 번째, 매도자의 사정이 급하다. 두 번째,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세 번째, 건물 자체에 명확한 약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저처럼 중개인의 말투, 뉘앙스까지 체크하면은 이 매물이 협상 가능한 매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구경용 매물인지 거의 갈립니다. 논리로 깎고 타이밍으로 완벽하게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급한 물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금 자금에 쫓기고 누군가는 뭔가 시간에 쫓기고 누군가는 본인이 만든 선택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장이 아무리 좀 이렇게 얼어붙어도 그 안에는 항상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은 매물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웃고 나가시는 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물건은 찰나의 순간이고 급한 물건은 언제나 있다. 급한 물건을 남보다 먼저 보고 싶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급한 물건들을 어디서 나오는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중개했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제대로 깎였던 리얼한 협상 사례를 숫자랑 구조까지 다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빌딩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